네, 여러분,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안철수 이야기는 생각 없는 안철수 생각은 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어서 올렸는데 장안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 안철수 라는 사람이 이제 주변에서 안철수 그러면 그동안 언론에서 뭐 늘 띄웠잖아요. 띄우고 뭐 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니 잘났다 뭐 하면서 이제 계속 띄우고 하니까 본인도 지금 이제 자기가 거의 메시아나 영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 자기가 어떤 역사적인 뭔가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워낙 주변에 이제 아첨꾼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뭐 뛰어 올리고 하니까 우쭐하게 되죠. 야, 내게 진짜 뭔가 소명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자기가 뭔가 나서서 뭘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 이제 일부 이제 특히 이제 기성세대 중에 안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뭐 안철수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안철수 교수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경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교수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지금 뭐 재정임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 안철수 교수 주변에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이 보면 기존의 정치권에서 잘 받아주지 않던, 정치권의 진입에 실패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재정임의 경우는 뭐 조금 다릅니다만은, 또 재정임이 뭐 안철수의 사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교수가. 근데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그런 영향이 좀 있고, 약간 이제 아웃사이더들의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웃사이더냐 인사이더냐는 것 자체에 뭐 그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권하고 담 섞고 사니까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대중의 원망이 이렇게 모여서, 스스로가 이제, 야, 이거 내가 정말 뭔가 역사적 소명을 해야 되는 어떤 운명적인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 점차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도 필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과장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본인은 그것을 진실인 것으로 믿어요. 군대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뭐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자기가 밤새도록 백신을 만들고 부랴부랴 군대에 도착 입대를 했는데, 군대 입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가족에게도 자기가 입대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무릎팍도사인가 어디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막 열광한 거죠. 야, 정말 참 우리 시대 보기 드문 성인이 나타나셨다. 위인전에 보던 바로 그 위인이 나타나셨다고 이제 흥분했는데, 그 부인 얘기는 전혀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 얘기는 참 자기 남편인 안철수가 이제 군대 입대하는 날, 이제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까지 배웅을 가서 열차를 태워서 보내고 자기가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섭섭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거짓말이죠. 만일에, 저는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안철수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가 정말 자기가 밤새도록 참 민중을 위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한, 그 침투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밤새워서 투쟁하다가, 시간이 쫓겨서 허겁지겁 군대에 들어가고 뒤늦게 보니까 자기가 집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왔었다는 정도의 인간 같으면 무서운 인간이죠. 자기 가족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여기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의 뭔가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을 모조리 무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몰입형, 막 극단적인 표현으로 또라이다. 그런 비상식적인, 뭐 안철수 교수 본인은 자기는 상식파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아주 초월적이고 성인이고 거의 뭐 위인의 아주 과장된 위인의 신화 같은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했어요. 근데 깨끗하게 자기 부인의 말 한마디로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짓말이면 차라리 뭐 안철수도 평범한 사람인데 약간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거짓말이 아니고 안철수 본인은 진짜로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다 한다면 이건 이중의 또라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만들어내서 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이미 사실로 오인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니까 그게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제가 또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고 만일에 진짜로 그렇게 몰입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군대 허겁지겁 쫓아 들어갔다, 군대 간에 입대 날짜를 잊어먹었다 이러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만은,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일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무슨 프로메테우스 바이러스인가요? 자다가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그건 뭐 몇 년 뒤의 일이래요. 그 당시 그 바이러스가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몇 가지 벽돌이 잘못 재구성되어서 완전히 엉뚱한 어떤 일을 진짜처럼, 예를 들어서 아마도 그 친구하고 무슨 약속이 있는데 친구 약속 간다고 나갔다가 집에 얘기도 안 하고 나왔다, 이런 어떤 사실 하나, 그 다음 그 주변에 군대 갔었다는 사실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2년인가 있다가 생겼다는 무슨 바이러스, 어떤 날 밤새워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 이런 기억의 단편들이 말하자면 정신질환적으로 재구성이 되어서 완전히 사실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측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뭔가의 해설을 해놓았습니다만은, 또 뭐 책을 한 권 더 쓴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이제 안철수 교수를 짧은 생각이다, 생각이 없다 하고 이제 비판하고 난 다음에 도하 각 이제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안철수 교수의 그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제가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마저 하는 주제로 이 동영상을 미리부터 하나 만들어서 벌써 한 달 되었나요? 이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뭐 저는 원칙은 확실하지만 당파성, 예를 들어서 친소관계, 우리 편이니까 용서해주고 적군이니까 뭐 무참히 까고, 이런 건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서 그런 당파성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시장자유주의자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십니다만은, 시장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적어도 지연, 혈연, 학연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죠. 왜? 그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고 시장주의자들은 대부분 개인주의자들인데 이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이기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의 자존과 자립을 강조한다는 뜻이죠. 이기적으로 뭐 나 혼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의 자존과 자립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주의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자유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연, 학연, 혈연,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종류의 그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또 누구를 숭배하고 하거나 누구로부터 숭배를 받거나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아주 좀 심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힐링 캠프가 유행인데 정규제 TV 안에 아예 킬링 캠프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손학규 전 대표는 이런 책을 썼죠.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제목을 썼는데, 제가 그거 보고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손학규 대표가 저녁이 없을 수밖에 없다.
저녁을 요즘 대통령 출마한다고까지 선언했으니까 저녁을 3탕 정도 할 텐데 모임을 3군데 정도 다니면서 아마 인사를 할 겁니다. 점심은 아마 2탕 정도 할 테고 아침도 뭐 1탕 내지 2탕 할 거고 저녁 3탕 하고 나면 또 상가에 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저녁이 없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여, 당신이 저녁을 너 삶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계 은퇴하면 된다. 말이 되나요?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비꼬았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런 의혹을 모아가지고, 정규제 TV에 힐링 캠프가 아니고, 킬링 캠프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또 누가 또 제안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킬링 캠프라는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안 되겠다. 그게 왜 캄보디아 이런데 킬링 필드라고 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정부가 너무 강해지고 혁명적이 되고 만명평등과 평등주의, 분배우선주의, 복지주의 이런 식의 사회주의적 슬로건이 극단적으로 내걸리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도덕주의적 깃발이 서게 되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나 문화혁명이냐 또는 나치즘이냐 스탈리니즘이냐 이런 거 보면 아주 집단 살육이죠. 제노사이드입니다. 아주 그냥 인종을 청소하려고 달려드는 듯한 집단 살육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카페에서 누군가가 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제 시비를 붙는 데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욕설을 좀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 욕설을 하지 말고 욕설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우리 사회에 넘치는 지금 어떤 분노, 목표 없는 적개심, 누군가를 향해서 그저 시비를 걸고 싶고 그 익명성을 이용해서 뭔가 딴지를 걸어보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이제 이런 어떤 원초적 어떤 폭력 성향들이 조금씩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킬링 캠프라고 누가 물론 장난이죠. 장난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얼른 킬링 필드 생각이 뻗치고 우리가 도덕주의적인 깃발을 두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그 킬링 필드가 왜 그렇게 잔인했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죽인 것이 바로 그 킬링 필드입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이냐고요? 대학생들이냐고요? 아닙니다. 중학생, 초등생 이런 아이들이 자기 동네 이웃을 죽인 겁니다. 내 아버지는 내 친구들이 죽이고 내 친구 아버지는 내가 죽이고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죽인 것이 킬링 필드가 왜? 그 크멜 루즈가 동원을 했거든요. 왜? 어린아이들 너희들만이 영원히 순백하다 이렇게 부추겼던 겁니다. 영혼이 순백하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성인의 반열에 오를 사람이고 위인전에 정기에 오를 만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현실 정치에 관여하면은 안 되죠. 그런 어떤 캐릭터나 또 그런 어떤 군중의 어떤 그 어스피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반이성적 또는 비합리적 원초적인 어떤 본능들이 관철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안철수 교수가 그 책을 쓰고 했을 때 그런 좀 분석을 좀 여러분들께 해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하고 그래서 킬링 캠프 이름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어요. 킬링이라는 말이 너무 잔인해서 킬링 필드를 연상시키고 또 제가 그건 또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것이어서 검정 캠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검정 캠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분의 어떤 그런 것보다 이제 공약을 가지고 한 번쯤은 좀 검증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생각 없는 안철수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하겠습니다.